대표님하고 이재명하고는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나는 리모델링 때문에 2009년도? 네. 네, 그때. 2009년도면 시장 준비할 때네요? 시장 준비에 할 무렵이죠. 이제 시작할 무렵. 그쯤에 이제 이재명하고 그때 이제 리모델링 나는 그때 연합회장 있으니까. 네. 이제 그때 이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연합회장 그리고 시장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다이다이였어요? 누가 옆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다이다이였죠. 처음엔 다이다이. 예. 그러면 이재명은 그때 그냥 변호사로 부대변인이자 변호사, 아. 민주당 뭐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대변 이게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어떤 아무 관계도 없는? 전혀 관계 없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역에 이슈가 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네. 자 이제 이재명이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네. 대패를 했어요. 그 예, 전에 그죠. 그게 2008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민주당 아작났었던 예, 그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전부터도 그 저기 중원이었나요? 아니요 분당에서 났어요. 분당에서 나왔어요? 예, 분당갑으로 나왔는데 분당갑 그때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민주당은 뭐냐면 분당에서는 거의 2대8 7대3 지는데. 그러니까 2대8이나 7대3 정도 됐어요. 네. 거의 뭐 또 하나의 대구라고 보셔도 됐어요. 네. 분당이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이기기란 어렵잖아. 네. 근데 이번에 시장을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구시가지는 이길 것 같아. 6대4로. 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중원구, 수정구가 합치면 네. 분당구를 거의 이제 한 90% 육박해요. 네. 두 개 다 합쳐봐야 90%. 합쳐봐야. 네, 90% 정도 육박해요. 네. 자, 그래서 분당구를 어떻게든지 6대4만 돼도 그게 리모델링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6대4까지만이라도 따라갈까? 어. 6대4까지? 아니면 55대 45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죠? 그죠. 55대 45면 이긴다. 네. 그런데 6대4까지는 가야 된다. 도대체 그럼 6대4 발표 감봉이 뭐냐? 찾은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리모델링 관련돼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언론 인터뷰라든지 그다음 칼럼하고 막 이런 걸 싣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누구야 도대체? 우리가 하려고 그런 걸 갖다 제가 선정을 해버렸네? 이슈를 오히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분당에서는 리모델링 그러면 이제 유동규가 리모델링의 선두자로 자리매김돼 있고 우리 아파트 단지도 이제 리모델링 최초 단지로 돼가지고 대단위 세대 이제 1100세대가 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제 기억으로 정리를 하면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도 벌써 구도시가 돼서 이거를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20년 연한이나 기타 등등 두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리모델링 그때 30년 연한이 나왔는데 네. 그 당시 네. 30년 연한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분당 아파트들이 네. 한 17년 정도 됐어요. 네. 17년, 네. 15년에서 17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만 17년이 됐고 그 당시만 해도 15년 안 된 데가 많았어. 깔랑깔랑한 데가.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15년이거든. 네. 그래갖고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은 30년이고 네. 리모델링은 15년인데 그 분당에 그때가 이제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그러니까. 드리면 이제 리모델링이 더 매력적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재건축은 뭐가 안 돼요? 안전진단이 네. 최하 등급 나와야 돼. 최하 등급 나와요. 근데 리모델링은 최하 등급 나오면 안 돼. 네. 오히려 그렇지. 최상 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상급 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구조가 튼튼해야 리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구조가 잘못되면 재건축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은 그것도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됐는데 네. 안전진단이 안전한 거야. 그럼 이게 재건축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도 이제 재건축이 발목 잡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리모델링 그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증개축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분당 아파트 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비싼 아파트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 뭐냐면 200만 원 하면서 네. 미뤄짓다 보니까 난리 물어죠. 내진 설계가 없어요. 분당 아파트들이 대부분 뭐냐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요즘에 지진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특히 근데 분당이 그래도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뭐냐면 산 위나 이런 데 깎아가지고 안반지형이야.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뭐 구시도시나 뭐 이런 데는 뭐 지진에 너무 취약하고 그쵸. 정말 아마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당시에 내가 그런 좀 대책을 좀 세우자 그러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표. 예. 당장 지금 지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표가 되겠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분당 사람들의 재산이 증대된다는 욕망을 부추겨주는 거죠. 포퓰리즘이네. 그때부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실은 뭐 리모델링이 다른 게 아니라 재산 증대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 증대죠. 예, 왜냐면 이제 재산 증대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구조가 안 나와요. 아하. 왜냐면 완전히 뜯고 새로 지으면 그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져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뭐 4베인이 3베인이 다 그치. 나오는데 나 그 얘기가 지금 입에서 나오려고 그랬어. 자,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대로 외벽을 가지고 거기다 증개축만 가지고 이게 내력벽이 이게 벽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그 벽체가 기둥이 되는 그 벽체 구조 아파트를 갖다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을 갖다가 그럼 뜯을 수 있느냐? 못 뜯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 구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입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입법 개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주택법은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건축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바로 이런 중개축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법 개정을 하자. 그게 이제 주민들 수건이었거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뭐냐면 그거를 편승해야 분당 사람들이 날 찍어주지. 본인을 찍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토건적 제일 싫어하는데 토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건축 환영하고 동화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재건축 연한되니까 이제 재건축 하라. 재건축 완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이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개박살나고 2010년 성남시장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분당표가 절실히 필요했고 분당표를 얻으려고 하니 이 리모델링이 아이템이었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처음 만난 거다. 네. 그 2009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그때 처음 만난 다음에 의기투합을 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냐면 뜻이 맞은 거죠. 네. 우리한테 뭐가 없었느냐면 정치적으로나 혹은 뒤에서 받침해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먼저 고은길 의원 그 당시 그 다음에 임태 의원이 기업구 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찾아갔는데 나 몰라라. 쌩까는구나.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봐라. 임태희가 잘못했네. 임태희 공무들 같이 한번 타고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표를 그렇게 찍어주고 우리가 그때 당시 왜 새누리당 얼마나 많이 밀어줬어요. 분당에 그만큼 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이 10명이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탈출구도 리모델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슬래마 돼가고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판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더 위기의식이 더 강해진 거예요. 거기 분당은 진짜 고급 아파트들하고 옛날 아파트들하고 너무 품질 차이가 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분당 거기 아파트들은 지금이야 이제 분당 아파트 해가지고 다들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편승하면서 분당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만 해도 분당에 굉장히 좀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신도시 정책을 보면은 나중에 슬래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농물도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벌써 15년 되는 아파트에 농물이 나왔지. 농물이 10분 동안 해야지 물이 나올 정도로 이게 막 빨간 물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하다못해 한 단지에 조합장이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면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떨겠냐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반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이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입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그걸 통해 갖고 국회에서 이제 그치 그때 이제 정동영계로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대신 김진표 김진표 의원이 그 당시 8달구 수원이었죠. 수원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진표 의원 만나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김진표 의원 만나고 거기 이제 보좌관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시흥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때 정책위의장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정책위장이
시흥에 있는 저기 그 조정식을 그때 만나가지고 네. 그때 이제 김준표 조정식 만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합니다. 거기 국회관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강당 정도 하려고 그러더니 대강당 하재. 대강당 하는데 또 언제 하냐? 평일날 하재. 주말하면 국회의원들 잘 안 온다고. 무슨 아니 평일 하면은 사람들이 없는데 단지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강당을 무슨 수로 채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 연합회장일 때 내가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기 한 2,000명 더 간다. 대강당 2,000명 더 간다.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거 다 이제 채워야 된다. 그거 만약에 우리가 다 저러는데 주민들 몇 명 가가지고 더 엉벼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말빨이라도 먹히겠냐. 야 이거 지금 영화의 인트로야. 여기서 지금 영화의 인트로가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림 보이네. 예, 말빨이라도 먹히겠냐. 그래가지고 사람 좀 동원해야 된다. 저기 그 평촌에 거기 안양에 거기 일기신도시 거기 회원이니까 안양에서 몇 명 데리고 올 거냐. 평촌에서는 몇 명 데리고 올 거냐. 몇 차 데리고 오겠다. 그럼 우리 분당에 몇 차 할 거다. 차 대절해서 가는 거구나. 이제 각 그 일기 신도시 권역별로 끊어가지고 몇 차 할 건지 딱 해갖고 이제 차 이제 채우려고. 아 그럼 이재명 거기다 자기 다 유권자니까 표 계산하는 거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하고 우리 쪽에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와가지고 분회장한테 우리 쪽에서 차 세대 채워야 되니까 차 세대 대절해가지고 전세버스요? 전세버스 세대 대절해가지고 그때 국회 가야 되니까 몇 명 채워라. 그랬더니 아유 낮에 그 아줌마도 없어가지고요 저쪽 뭐 그래. 그랬더니 그래갖고 내가 무조건 채워요. 그랬더니 거기 노인정하고 다 채워요. 그리고 김밥 다 사드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단지에서도 한 3차인가? 네. 150명을 갖겠다. 예, 그래서 이제 채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단지들한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회장인데. 그래도. 채우고 다른 단지도 그러면 2차 채워라, 몇 차 채워라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채우기로 하고 그날 이제 딱 갔는데 평일날 낮에 막상 사람들이 딱 오니까 그 강당이 얼마나 커요, 대강당이. 거기가 꽉 채웠네. 꽉 찼어. 다들 깜짝 놀랐겠네. 깜짝 놀란 거지. 여태까지 국회에서 행사하면서 평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잘 못 봤거든. 못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평일날 채웠잖아.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그거네. 위대한 활동가의 탄생이네. 그러니까 어쨌든 동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동원 능력을 가진 활동가의 탄생. 이거 영화 그림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재명도 꼭 갔겠네. 그러니까 이거 행사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토론회 하고 발제자 누군데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했냐면 서명운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서명운동 하는데 한 10,000가구를 서명해가지고 갖다 냅니다. 10,000가구 정도 서명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죠. 그렇게 서명운동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이재명은 그거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게 곧 재건축 토론회이자 이재명의 선거운동이네. 분당 아니 선거운동.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치러지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우리가 집권당인데 우리랑 대화를 안 하고 왜 그쪽하고 합니까? 당신들이 처음부터 끊었지 않았냐. 인태가 잘못했네. 끊었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지금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공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치러지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우리가 집권당인데 우리랑 대화를 안 하고 왜 그쪽하고 합니까? 당신들이 처음부터 끊었지 않았냐. 끊었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지금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나로도에 다시 만났어. 그 나로도 김인섭이 가는 그 횟집. 횟집 이름이 나로도. 나로도. 어디 이거 더 디테일해야 돼요. 동네 이름이 어디요? 예, 거기 성남인데 사성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성동에 있는
나로들하고 김인섭이가 지금 이제 그 백현동. 네, 백현동의 그 예. 김인섭. 예, 그 김인섭이가 그때 당시 이제 분당갑 지구당 부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 이재명이가 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관계에다가 정치인일 때 그렇게 되는 그 김인섭 씨. 그렇죠. 사무장 관계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러지 않았나? 아무튼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김인섭 씨 이제 집에서 처음에도 만났었고 이재명 처음 만날 때도 그 집에서 만났고 그날도 그 집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났고요. 예,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처음 만난 건가요, 김인섭 씨는? 그때도 만났죠. 네. 처음 만났을 때도 만났죠. 네. 김인섭도 같이 옆에 앉았었죠. 같이 왔었고. 같이 앉아 있었죠. 그러고 자기 집인데.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민 저기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럼 그쪽하고 대화도 하라고. 그럼 걔 그러더라고요. 흔쾌히. 멋있네? 그래갖고 나는 이거 멋있네? 멋있네. 내가 김영희 그때 이제 뭐냐면 제가 그 분당 연합 회장이고 그때 이제 김용은 분당 연합회 총무였어요. 총무. 예. 그때 회장님이고 총무였어요? 예, 그땐 더 높았네? 그땐 제 딸깔이었어요.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네.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총무였고 그다음에 일기신도시 연합회도 제가 이제 회장이고 거기가 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나 유동규 모른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분은 뭐냐면 이게 말짱 어느 정도 쓰시는구나. 좀 이야기가 돼야 네.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네. 근데 스케일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스케일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서 삐져가지고 그렇지.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이제 나왔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상 가라 그러면 발길 안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경상도 스타일이 또 그래요. 그치. 의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총무님 저 절에 나오니까 못 가겠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우리가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보자고 그랬어. 나중에. 그래서 정진상 딱 만나가지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권을 모십시다. 뭐가 이렇게 빨라? 술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일단 술 한잔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좋다. 우리가 의계투합 한번 하자. 야, 그때 거기 새누리당 만나라고, 그때 새누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구나. 한나라당 그쪽 만나라고 했었던 게 사람이 되게 진짜 멋있어 보였나 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선거 이제 진입할 무렵인데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는 욕먹을 각오를 했거든. 뭐냐면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라고 생각했거든. 이게- 아니 여태까지 내가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그런단 말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까지 그거 보고 나서 행사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쿨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길래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은 좀 됐다 생각을 했어 그 당시. 근데 그것까지 간파했을 수는 저는 몰랐는데 또 우리가 이제 경상도 스타일들이 저래야 못 간다. 저래야 못 간다. 오히려 거기서 이제 막 찐따놓고 이제 이러면은 야, 이제 서로 이제 모양새가 안 좋다 생각해갖고 이제 쿨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럼 지금 김용까지는 나왔고 예. 등장인물이야. 이거 김인석까지 나오고 근데 갑자기 정진상이 툭 튀어나오네요? 술 먹다가 그때 이제 정진상이 네. 애초부터 이제 뭐냐면 뭐였어요? 이제 거기 이제 보좌관 같이 계속 따라다녔어. 보좌관 연락할 때 계속 연락 취하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때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정진상이 그때 보더라도 뭐냐면 완전히 그 이재명 앞에 참모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작전 참모. 참모 한 명 있잖아요. 딱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게 예사롭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진상을 보자 그래갖고 우리의 이제 뜻을 딱 전하고 이제 전하고 그럼 이재명 같이 가겠다 하면서 내친 김에 우리 한번 의형제 믿고 위기투합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남비장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돕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가 의형제가 정진상, 유동규, 김용희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까지가 이제 이거 세상에 안 알려줬죠.
그러세요. 이거 세상에 다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게 아니었어. 오케이. 재밌다.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 셋 말고 이재명도 끼어서 사형제였어요? 아니면 아니 셋만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죽은을 못 샷. 그러면 이거는 도원결의가 아니라 약간 그 조조 밑에 부하들이 의기투합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유빈애였으면은 이재명도 끼어 있었어야지 그 도원결의. 그건 맞네요. 그렇죠. 그건 맞네요. 네. 어쨌든 정진상하고 이제 우리 셋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재명한테도 전달이 됐고, 그러면 이재명도 그것도 몰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었으니까. 자기는 없었다. 얘네들 셋이 의형제 맺고 나를 하려고 하고 난 모르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알았으니까 제가 나중에 도시공사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시설관리공단. 네. 그때만 해도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선거에서 가장 큰 역할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보내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성남의 최대 조직이에요. 그렇죠. 최대 조직이 뭐냐면 최대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농공연상 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을 보내주는 자리라. 그리고 여기서는 분당표가 계속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분당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쌓아놨던 조직을 명성과 이런 것들을 이재명이 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표를 바꿔줘야 되네. 그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김용과 나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단지에서 뭐를 했냐면 사업 설명회가 열려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업 설명회를 좀 빨리 땡겨서 진행을 합니다. 2월 달인가 3월 달에. 설명회를 딱 해요. 6월 달에 선거인데. 뭐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재밌어 이거? 우리 단지 이제 설명회가 그때 이제 뭐냐면 건설사가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정해주면서 단지 설명회를 하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건설사 시공사들도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아파트로 탈바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치, 막 청사진 그려가지고 사람들 빵빵 띄우고 막 음악 띄우잖아요. 그걸 어디서 했냐면 우리 단지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몇천 명, 이렇게 1000명, 우리 단지가 이제 11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한 명씩만 오더라도 1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 넘게 오는데 동네에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관심 있는 사람도 올 거고. 자,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5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한 번에. 그래서 1, 2부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갖고 낮에는가 거기는 1부는 소형평대, 그 다음에 중형평대는 2부 해가지고 1, 2부로 나눠갖고 한 이제 500명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꽉 차요. 꽉 차고 이제 막 문 앞에까지 있고 막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서서 보는 사람들 있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열기가 있고. 자, 열기가 있는데 그날이 됐어요. 디데이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이재명을 이제 딱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날 되니까 이제 시의원 후보들, 그 다음에 뭐 한 후보들 막 와가지고 이제 시장들 후보들 부인들까지 왔어. 와가지고 이제 인사 좀 시켜달라고.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큰 행사니까. 인사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꾹꾹 하더라고. 나는 우리 단지 사람인 줄 알고 아유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했지. 그랬더니 잠깐만 보재. 근데 옆 단지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하면 어떤 조금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위원장 뭐 그 추진위원회도 없는데 위원장 명함 파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혼자 조직원도 없이 이제 혼자 위원장이고. 혼자 위원장. 그럼 환자들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인사를 꾹꾹하면서 저기 잠깐만 보재. 하고 따라갔죠. 상가 있는 데로 딱 들어가더라고. 근데 상가 안에 거기 불 안 켜져서 어둠고금한데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 황중기 씨가 무덤꿈꿈.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소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나는 기어도 집권여다. 후보가 돼갖고 나한테 뭔가를 좀 사람을 보내든가 자기 사람을 보내든가 저는 해가지고 현장까지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저 뭐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사람 얼마나 이게 꾸질꾸질하게 보이게. 보수당이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오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인사할 자리를 내가 인사시켜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딱 시키려고 대로 들어왔어. 이제 딱 들어왔지. 이제 행사가 시작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제가 한 번 하면 좀 세게 합니다. 마이크 잡으면은
또 세게 돼요. 정확하시잖아요. 단지 발성이 우리 단지는 뭐가 없었느냐? 보통 조합 그러면 비대위가 생기잖아요. 우리 단지는 비대위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위원회요? 아니 비대위가 생길 그게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진행하는 동안은 비대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열기가 뜨거웠어요. 거기다 이제 제가 그 동네 분들한테 정말 진솔하게 많이 대했어요.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면서 설명 다 해주고 일일이 답글 다 달아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가 올라오면 저도 그걸 보니까. 그렇지. 예, 자 지금부터 이재명 변호사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렸구나. 아니 그때 처음부터 그래. 이재명을 강사로 초청했지. 아. 선거법 안 걸리게 이재명 변호사로 해갖고 리모델링 잘하는 강사 1타 강사로 초청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와갖고 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황준기는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고 짜증인 거야. 그러니까 황준기가 그거 나중에 가가지고 보좌관하고 박살냈댔잖아. 그거 알지도 못하고. 왜 여기 오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를 듣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나가면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되잖아. 이재명 강의를 갖다가 20분이나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냐 오지게 빠졌네. 오지게 빠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막상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 단지나 이쪽에 있는 거는 벌써 비교가 확 돼버렸잖아.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해박한 지식을 막 이제 강의까지 했잖아. 그래서 소문이 쫙 났잖아. 우리 단지에 그 분회가 뭐를 하냐면요. 보통 선거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바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선관위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 표주고 뭐 이런 거를 분회회들이 보통 해요. 분회장이 와갖고 사람들이요 오늘만 부탁인데 나도 머리 털려고 처음 민주당 찍는 건데 야 니들 다 민주당 찍으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들한테 그러더라고. 성대모 씨까지 오사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이게 우리가 녹화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지금 점점 혈색이 돌고 있어요. 이야기하면 원래 그때.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단지에서 거의 몰표가 나왔고 나중에 표 까보니까 정자 이동이 우리 단지인데 있는 정자 이동이 이겨버렸어요. 정자 이동이 이겨버리니까 정자 이동이 이겼다고요? 예, 이겼다니까. 그 당시 정자동에서 민주당이 보수당을 이겼어. 시장이. 이겼다고. 우리 단지에서 거의 몰표가 나왔고. 선거구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리모델링 단지 주변에는 거의 몰표가 나와가지고 분당 전체에 그때 한 45대 55 정도? 45대 55로 지긴 졌는데. 저긴 졌지만 약간의 차이로 져가지고 그때 14,000표 차인가? 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됩니다. 저기 구시가지 쪽은 경기동부가 뛰었고 이 신시가지 쪽에서는 이 신시가지 쪽에서 원래 보수 쪽에서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재명이 이렇게 다 자기 사람으로 감아버렸네. 능력자네 여기까지는. 졸라 능력자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없었던 캐릭터다 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캐릭터가 뭐냐면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는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실용적으로 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표를 얻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매표에 매우 능하다. 표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표 계산이 되게 빠르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알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20초 만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게 안 아니라 따지고 표만 따지네. 그렇지. 그것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각으로 잡는다. 이거 이러면 끝내주겠다. 이거는 끝내주고 표 된다. 표 된다. 그거를 감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정리사하고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들 그냥 시민배당 합시다. 시민배당 합시다. 서로 막. 이거는.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진성이 형한테 형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보다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무상의료 같은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 의료비 같은 거. 그럼 내가 이제 국회에다가 통해가지고
성남에 이제 의료비가 저기 자기 부담금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내가 검토를 시켰었어요. 근데 그거 뭐 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시민배당 가갖고 그냥 그걸로 그냥 발표해버렸어요.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야 니는 선거를 몰라. 나는 그래도 선거 알잖아. 그러니까 선거는 우리가 잘하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 딱 그러더라고. 정진상이. 그 다음에 이재명도 거기서 오케이. 이게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그 다음 이런 건 저런 건 생각 안 해. 아니 세금을 매거도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그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지 말지. 세금을 왜 걷느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줄여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한다든지 이러면 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 나눠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돈 주는데 싫어하는 놈 어디냐고. 맞는 말이지. 돈 주는데 싫어하는 놈 어디 있어.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또 놈이 없었지. 전대미문의 첫 번째 사건이지.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스타일이 그래요. 이걸 이제 요새 이제 정치 용어로 이제 포퓰리스트, 극단적인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다. 뭐 포퓰리스트든 뭐든 나는 너는 매표에 능하다. 그러니까 이득을 뭘로 따지냐면 표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득이 아니라. 네. 그러면 나머지는 부수적 수입이야. 어차피 권력만 생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를 이미 시장이면서 학습이 다 됐거든. 야, 요게 1부인데 첫 만남에서부터 분당 선거까지네. 요것만도 진짜 지리는데? 야, 이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얘기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풀스토리로 하면은 이거 아직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지도 않았어. 이제 좀 있어야 이제 뭐냐면 최은길 의장 나오고 이제 한참 있어야 정영학 남욱 등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체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셔야죠. 좀 쉬고 그다음에 저기 담배 한 대 피게. 그렇죠. 이거 좀 꺼주세요. 잠깐. 네.